예, 본 차트에서는 이제 토종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토종벌 교육을 하다 보면 최근에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체 교육생 중에 한 30, 많게는 한 30%, 적게는 한 10% 정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교육을 들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서양종 꿀벌 관리를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노력 대비 토종벌은 한 10분의 1 정도의 노동력이면 토종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꿀 가격 자체도 이제 한 10배, 많게는 10배, 적게는 한 5배 이상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적은 노력으로 이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게 이제 토종벌 어,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양봉하시는 분들이 토종벌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18년도, 20년도, 특히 올해 이제 20년도에는 역사 이래로 가장 최악의 불꿀 생산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토종벌도 관리하면서 제품을 다양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짜리 그 꿀도 생산하고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꿀도 생산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종 꿀벌 하시는 분들도 토종벌 관리에 관해서는 이제 알아놓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토종벌, 양봉 동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벌을 키우는데 그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특히 최근 그 벌꿀 생산에 가장 악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기후 변화. 특히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미론이 기화 불안정이 되고 일조 시간 감소하면서 벌꿀 생산성이 감소하고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병해충까지도 같이 증가하고 이런 이제 또 병해충뿐만 아니고 기타 이제 주변 환경으로 실제 이제 농약 피해에 대한 그 피해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토종벌에서는 이제 낭충봉화 부피병이라는 이제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또 집단 폐사를 했었고요. 이런저런 요인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벌을 점점 키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CCD라고 봉군 붕괴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양종 꿀벌의 경우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봉군 붕괴 현상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가장 이제 극심하게 그 봉군 붕괴 현상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봉군 붕괴 현상 이건 질병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 현상이 발생한 가장 그 주 요인이 대단위의 그 작물 생산을 위한 화분 매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 아몬드 농장 그리고 단호박 농장 이런 데서 이제 단일 화분을 먹으면서 꿀벌이 미성숙한 성충으로 태어나서 결국 수명이 굉장히 일주일 내지는 열흘 정도 살다가 밖에 나와서 없어지고 하면서 여왕벌은 산란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일벌 수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증세가 이제 CC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종 꿀벌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의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종벌이 2009년도에 38만 군 정도 되는 벌들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오히려 양봉 농가수나 봉군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봉군 붕괴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대신 서양종 꿀벌의 경우에는 명확한 이유로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2009년도에 38만 군이 2016년도에 12만 군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고 지금 이제 한 16만 군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는 나옵니다만은 양봉 농가분들 특히 이제 토종벌 농가분들이 이제 피부로 체감하시기에는 실제 2009년 이후 10년, 11년 약 2년 만에 내지는 이제 한 3년 만에 체감하기로는 90% 이상이 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그랬고요. 근데 정부 통계상으로는 이제 한 11만 군 정도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농식품부 특히 그 중에서 금육본부에서는 바이러스 진단하고 예방 기술 개발하고 약제 선발하는데 이제 계속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약제 내지는 치료 약제는 사실은 바이러스 병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항상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화상 강의도 녹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람은 백신을 만들어내게 되면 사람은 그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일반 동물들, 동물 가축이나 사람들은 혈관이 다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쇄혈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곤충의 경우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 또는 해모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 우리가 벌레가 죽으면 이제 물 같은 게 나오는 그게 전부 다 우리 그 사람으로 지금 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책 상태로 이제 이걸 폐쇄혈관이 아닌 개방혈관계 상태에 있는 동물들 특히 곤충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지 이제 그 면역 그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실제 백신이나 약제를 통한 방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실제 그런 약제가 이제 개발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실제 이건 유전자 치료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소, 돼지 같은 경우 사육 생육 기간이 워낙 몇 년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런 약제를 한번 사용해서 면역을 키우게 되면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는 큽니다만은 꿀벌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달 보름 정도 사는데 계속된 그 약제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죠. 특히 토종벌 같은 경우는 약제 사용을 하지 않아야지 정말 천연꿀 형태로 이제 꿀을 생산할 수 있는데 약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잔류의 문제가 항상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종벌꿀에 대한 어떤 품질 문제도 같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토종벌 관리 기술 개선을 통한 질병 확산을 늦추는 데 노력을 했고 노력하는 중에 이제 근본적인 질병 방제를 위해서 저항성 계통 육종하는데 최대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항성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자료를 소개해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순수하게 국내에서 그 수집된 계통을 그 봉군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 기술이 뭐냐면 충을 이렇게 이런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충을 옮겨서 저희들이 먹이에다가 바이러스를 같이 타서 먹입니다. 먹여가지고 이 수집된 봉군에서 어떤 건 한 2마리 생존하고 어떤 건 뭐 저기 1마리 정도 생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내는 거죠. 추려내고 이런 추려낸 걸 가지고 서로 상호간 교미를 시켜가지고 선발해서 육종한 게 이제 저희들 저항성 품종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 단계가 좀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여왕벌 형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요 관련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 가장 뛰어난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왜 그럼 이 기술을 사용했어야만 되는가 또는 왜 이 기술을 개발했어야만 되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양봉 같은 경우 서양종 꿀벌 같은 경우는 질병 저항성 계통 또는 질병 저항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아마 될 겁니다. 근데 토종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0% 내지는 30% 정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이 벌은 병이 발생하면 토종벌은 도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육종을 하는 과정 중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제 봉군에 직접 적용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충 실내 사육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검증된 걸 가지고 그런 이제 선발된 벌 통해서 숫벌을 만들고 숫벌에서 정액을 채취하고 여왕벌에 이제 인공 수정을 합니다. 혹시 농가분들께서도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 수정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종벌 같은 경우는 서양종 꿀벌 대비 한 7, 8배 정도 더 많게 그 숫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숫벌 채취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 그 여왕벌의 교미기 자체도 구조가 달라서 그 정액을 주입하는 중에 주입하고 나서 이제 이 주입기를 이 니들을 빼는 단계에서 정액이 다시 다 빠져나오는 그런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종벌 인공수정은 서양종 꿀벌 인공수정하고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이유로 이제
전 세계에서 한 5명 정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유충 실내 사육하고 그다음 인공수정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 10여 개 되는 지역의 이제 벌들을 수집을 해서 여기 이제 화살표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저희들이 이제 품종 개통을 이제 선발을 하고 품종을 육성한 개통도인데요. 실제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벌 한라벌이라는 게 이 R 계통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제 2계통을 선발을 했거든요. 2계통 선발해가지고 R하고 H를 선발해서 이 2개를 교배한 RH가 이제 백두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건 그 한라벌 R만 보급되고 있고 RH는 아직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집하고 그다음 4계통을 선발하고 또 3차 선발 2계통을 하고 약 3년에 걸쳐서 순개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성 품종을 최종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종벌 낭충봉화 부패병은 사실 발생하면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90% 이상은 폐사를 합니다. 근데 저항성 품종은 폐사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험실에서는 이제 일벌 생존율은 79%, 실제로 자연적으로도 한 10% 정도는 이제 죽습니다만은 저희들이 79% 정도, 왜냐하면 이제 계속 지속적인 실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저희들이 현장 실증 시험 결과에서 보면 93% 이상 생존을 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품종 경우에는 낭충병 때문에 거의 사실은 꿀 생산이 안 되죠. 근데 저희들 이제 저항성 품종 같은 경우는 약 4.8kg. 근데 지금 계량벌통 가지고 그 벌꿀 생산을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이거보다 배 이상의 이제 꿀을 생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저희들이 그 수밀력 그 테스트를 했는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저기 회전식 그 소비를 이용하시면 벌꿀을 더 많이 생산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한라벌하고 백두벌을 수밀력 검사를 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또 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라벌보다는 백두벌이 훨씬 더 우수하나 교잡종을 생산해서 보급한 경험이 이제 한복농가에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정부 보급 체계를 통해서 이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보급이 될 때 2009년 이전으로 회귀돼서 벌꿀 생산은 한 1,300억 정도 다시 회복이 될 것 같고 일자리도 한 12,000명 정도의 일자리도 창출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통별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계통 R 계통 한라벌이고 H 계통은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RH 이 2개를 여기서 여왕벌 만들고 여기서 숫벌을 만들어서 교배시킨 이 2개가 이제 그 RH 계통이 되겠는데요. RH 교잡종은 봉군 적시도 우수하고 저항성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R 계통은 저항성 완벽한데 정식 속도가 상대적으로 RH에 비해서 이제 느린 편입니다만은 지금 현장에서 보급돼서 사육하는 형태를 보면 굉장히 그 내한성도 좋고 그래서 늦가을까지도 산란이 들어가서 봉군 정식하는데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또 그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던 그 벌에 비해서는 정식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H 계통은 그보다 정식 속도가 훨씬 빠른데 간혹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 증세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H 계통은 낭충봉화 부패병의 완전 장성이 없다라고 보고 아직 품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된 걸 가지고 현장 실증 시험을 해보니까 약 93% 이상 일벌이 이제 태어나더라. 그리고 봉군 발육도 정상이고 특이한 점으로 그 만약에 원종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38만 보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예산이 소모가 될 텐데 2019년도에 신기술 시범사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들 현장 실증 시험을 해보니까 농가에서 자가 정식한 경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잡종으로 정식한 경우에도 저항성을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별 차이가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왜 이제 지역별 편차가 왜 나냐면 이 저항성 벌에서 여왕벌을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숫벌이 주변에 다른 이 비저항성 숫벌들이 이렇게 같이 교미가 되면 저항성이 이제 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저항성 벌끼리 교미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저항성 벌을 확보하셔가지고 저항성 벌 간의 교미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항성 벌에서 여왕벌을 만들고 저항성 벌에서 숫벌 있고 비저항성 벌에서 숫벌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하고 저항성 벌에서 여왕벌만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저항성 숫벌이 교미된 것 같은 경우는 저항성 자체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항성벌은 개발이 됐고, 그러면 이제 토종벌 산업 자체가 고도화돼야 되고, 토종벌 산업이 실제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소득 장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토종벌 산업을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토종벌 산업이 가장 지금 그 좋지 않은 여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제 부양을 하면서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업농 비율이 낮은 산업은 결국 그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토종벌 산업이 90% 이상이 취미 부업 농가입니다. 전업농 농가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산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산업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농업, 부업, 뭐 전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업이라는 게 붙은 이유가 뭐냐면 그 농사를 지어서 내가 생계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용돈벌이식의 그 농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토종벌 같은 경우는 벌꿀을 생산하면 그 한 해에 다 파는 게 아니라 올해 못 팔면 내년에 팔고 내년에 못 팔면 그 후년에 팔고. 근데 벌꿀도 실제 유통기한이 2년으로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유통기한이 2년으로 돼 있고, 실제로 2년 정도 지나면 벌꿀의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 2년 정도 지난 벌꿀을 검사해 보면 국제 기준에서 전부 다 불합격 나와버립니다. 그럼 토종꿀은 전부 다 불합격 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통을 이제 시키지 않고 놔두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전업 농가가 너무 적다. 그런 게 이제 이런 토종벌 산업의 재요인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농업이라고 하면 1월 1일자부터 내가 올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의 양을 또는 어느 정도의 벌을 키워서 생산물은 어떻게 생산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 건가 계획해서 올해 이제 12월 말경이면 모든 생산물이 거의 다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또 계획적으로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고객층이 늘어나면 좀 더 이제 더 많은 봉군수를 사육하든지 또 더 많은 벌꿀을 생산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적인 생산이 영농할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토종벌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고가로 이제 벌꿀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양봉꿀하고 이제 편차가 많이 나는데, 어떤 분들은 토종꿀이 이제 몸에 훨씬 좋아서 또는 토종꿀이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그게 아니죠. 토종꿀은 완전 잡화꿀이기 때문에 분명히 몸에 좋은 성분들은 꽤 있을 겁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이런 단일 꿀에 대비해서. 근데 그게 10배 이상의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다는 게 저희들 정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필수 식품이면 희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만은 기호 식품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 생산물을 판매해서 내가 먹고 살자고 마음 먹으면 가격은 떨어질 텐데, 취미 부업 농가가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오래된 벌꿀을 팔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된 거고, 가장 큰 요인은 토종벌 산업은 가치 판매에 주력해 있습니다. 가치 판매가 뭐냐면 토종벌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가치 때문에 가격을 높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통시장을 자세히 보시면 토종꿀을 선물을 해주든가 선물을 받든가, 선물해 줄 때도 고가의 선물이 되겠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먹기 위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전시 목적으로 놔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된 이제 식품의 유통 형태죠,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토종벌 같은 경우는 장점이 많습니다. 관리 기술 단순하고 적은 비용 투자해서 수익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취미 부업 농가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건데요. 단점은 뭐냐면 벌꿀 채취할 때 꿀벌 손실도 많고 분봉으로 인한 꿀벌 유실도 많고 벌꿀 수확도 사실은 양봉에 비해서는 번거롭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전통 방식 다 좋습니다. 원래 가치 판매는 한 산업에서 많아봐야 10% 정도만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산업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토종벌은 90%가 가치 판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산업 구조죠. 특히나 저 양봉협회에서 이제 그 수십 년 동안 쭉 토종꿀 그 분석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 검사해 보면 토종꿀은 100% 불합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벌꿀 순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실제 유통될 수 있는 벌꿀 순도로 보면.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면 토종꿀은 전부 다 불합격 나와버립니다. 그 이유가 전통 방식으로 벌집을 뭉개서 채취하다 보니까 화분 유입이 돼 있고 유충, 애벌레들이 같이 짜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나 단백질 함량이 높아가지고 토종 벌꿀은 다들 아실 겁니다. 토종 벌꿀은 채취해놓고 보면 부글부글 끓어 넘칩니다. 이걸 숙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발효, 부패라고 보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물질에 의한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고농도의 당 성분 때문에 일반 미생물이 자라지 못해서 이제 썩거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발생하지 않겠지만 여하튼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불순물 함유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벌꿀 시장으로서의 토종벌 가치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업 농가 내지는 벌꿀 유통 내지는 가공하는 이제 그 농가 내지는 업체가 생기는 게 가장 이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꿀 가격은 박리담의 그 형식으로 많이 생산해서 싼 가격에 사실은 유통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방식으로 지금 사육을 이제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질병의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 대한 조기 진단이 되지 않고 또 원활한 봉군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떤 외부적인 요인 내지는 그 관리 기술에 따른 봉군 폐사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종벌꿀도 양봉은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준비가 되어 왔었고 실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강의할 때 양봉 농가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포장을 해서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 하느냐. 아직도 우리나라는 2.4kg짜리 꿀단지 꿀병에다 팔아야지 사람들이 사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업체가 이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던 업체였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렸죠. 양봉도 마찬가지고 토종벌 산업 특히 이제 토종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팔아서는 산업이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봉 산물 특히 꿀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먹어야지 되는 필수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쉽게 먹고 버릴 수 있는 형태의 가공 포장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소포장을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을 하는데 양봉 농가분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무슨 소리 하느냐. 아직도 우리나라는 2.4kg짜리 병 그 꿀단지에 팔아야지 소비자들이 사간다. 작은 병 팔아봐야 발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 여러 업체들이 제가 언뜻 추정하건대 한 20여 개 이상 되는 업체들이 이미 소포장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많게는 제가 파악하기로만 한 20여 개면 한 100여 개 이상의 이제 농가 내지는 업체에서 이제 소포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간단한 예로 보시면 지금 350g짜리 병 3개에 벌꿀을 담아서 팔 때 82,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양봉꿀의 기준으로 봤을 때 1kg가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350g 3개짜리라고 해봐야 1kg 조금 넘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한 4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벌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각종 백화점에 다 납품을 하고 백화점에 매장이 있고 홍대 앞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있고 이런 이제 인터넷 판매까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종꿀도 이런 형태 또는 이제 뭐 이미 이제 양봉에서는 많이 이제 상용화되어 있죠. 실제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포장하기만 어렵고 상품 가치가 있겠느냐.
왜 양봉 농가분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소비자들 기호도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산하기 편한 쪽으로만 이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친 게 사실은 이 스틱굴입니다. 이미 그 기술은 10년, 10몇 년 전에 개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2.4kg짜리 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방에 넣어 다닐 수도 없고. 근데 꿀은 아시다시피 술 많이 먹고 또는 몸이 조금 피곤하고 그럴 때 바로바로 먹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꿀을 이제 주머니에 담아서 먹고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게 했을 때 소비가 이제 확대되는 거죠. 토종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 그 진미 부업 농가고 전업 농가가 부족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가공한 제품의 개발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아마 이제 양봉에 비해서 좀 더 고가로 받을 수가 있을 거고 품질 차별화 내지는 제품 차별화 형태로 해서 아마 시장을 확대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이제 선물 세트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요. 실제 이런 굉장히 작은 병 한 300g, 뭐 250g 이런 작은 병들이 실제로 많이 팔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은 돈하고 편리성하고 바꾸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4kg짜리 병을 사게 되면 그걸 놔두고 다 먹지도 못하고 꿀은 이제 또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있다 보면 그 HMF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이드록시 메칠 폴프랄이라고 발암 물질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양봉꿀 같은 경우도 오래 묵히면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그러면 몸에 좋은 성분보다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향이 아주 좋은 꿀도 한 2년, 3년 지나면 향 자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선한 꿀을 좋은 꿀을 소비자한테 좋게 판매하는 방법은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만 사 먹을 수 있게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뭐 5명, 6명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또는 이제 같이 식사할 시간도 많고 항상 이제 그 엄마가 집에 있고 이런 시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제 끝이 났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가족이 이제 소규모 핵가족화돼 있고 자녀가 없는 2인 가족도 많고 3인 가족 뭐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가 거의 맞벌이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없어요. 주말 일부 이제 한두 끼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식자재 자체도 지금 많이 소포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서 썩어서 버리는 것보다 작게 사서 먹을 만큼만 쓰겠다 하는 게 이제 요즘 소비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벌꿀도 그 소비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종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산업화시키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지금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 저항성 품종이 이제 보급되면서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실제 양봉농가, 이동 양봉농가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실제 서양종 꿀벌이 토종벌에 도봉을 해서 토종벌이 도구하거나 토종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동 양봉 농가들을 이렇게 차단하게 되고 그 농가와 농가 간의 이제 갈등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옛날에는 토종벌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육했던 지역에는 서양종 꿀벌이 이런 마찰을 우려해서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토종벌 낭충봉화 부패병 때문에 토종벌이 집단 폐사를 한 이후부터는 서양종 꿀벌이 이제 들어가 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벌통이 서양종 꿀벌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토종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종벌은 이쪽으로 일벌들이 출입하고 서양종 꿀벌은 이쪽으로 이제 일벌들이 출입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외부에서 다른 벌들이 봤을 때 이 한 통이 굉장히 강한 강군으로 인식을 해서 도봉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서양종 꿀벌하고 토종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도봉 발생을 하지 않고 장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여기가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 있는 실험 양봉장인데요. 실험 양봉장 한 250통에서 한 300통 정도 양봉벌이 있습니다. 서양종 꿀벌이 있으나 도봉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이 벌통을. 이 벌통은
토종벌 계량볼통이고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새항정 꿀벌 볼통인데요. 토종벌 계량볼통에 새항정 꿀벌을 키웁니다. 키우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프로폴리스 망이고 이게 이제 개포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프로폴리스 망으로 서로 격리가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가 개포를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일 단위로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개포를 조금씩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열흘 내에 이 개포를 완전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프로폴리스 망만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격리가 되는데요. 장점은 이 밑에 있는 벌통에 있는 양봉이 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2장 정도 되는 토종벌이 발육하는데 필요한 온도와 습도 조절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종벌만 단독으로 키웠을 때보다 훨씬 더 발육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종벌은 개상으로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상으로만 키우다 보니까 결국 월동 들어갈 때 월동 먹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시면 새항정 꿀벌에 이제 사양을 해서 월동 먹이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빼낸 먹이장을 토종벌에 집어넣어서 이제 월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효과적으로 도봉도 막고 효율적으로 이제 그 토종벌도 관리하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양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주변 토종벌 농가가 이제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마찰도 줄이고 이 통에서는 새항정 꿀 양봉 꿀을 생산하고 이 통에서는 토종 꿀을 생산해서 이제 제품을 좀 생산물을 다양화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